어제 우리 민간단체의 다북전단 살포를 둘러싸고 남북이 서로 총격을 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북한이 하루 뒤에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되돌아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돌아선 지 일주일 새에 분위기가 극과 극을 오가고 있습니다. 허성우 경희대 겸임교수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모시고 남북관계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저녁이었죠. 북한이 이제 우리 그 대북전단을 향해서 총격,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남북 관계가 정말 극과 극을 오가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북한 대남 선정용 매체가 어떤 강경한 입장의 글을 밝혔거든요. 그 입장을 보면은 이제 북한은 자신들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독하는 전단 살포를 감행해서 남북 간에 총탄이 오고 가는 엄중한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남한의 도전적인 처사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국의 원점으로 되돌아갔고 2차 고위급 접촉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 무력 도발은 자신들이 먼저 해놓고 이제 항상 책임은 남한에 있다. 이렇게 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2차 고위급 접촉이 이제 무산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밝혔거든요. 소장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상당히 강경하게 반응하면서도 뭔가 여백은 살짝 남겨놨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건너간 거나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만 했지 물 건너갔다든지 끝장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거 보면은 그게 또 표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살짝 뭔가 여백을 남겨놓으면서 북한이 뭔가 남북 대화의 일말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북한이 이번에마저 남북 관계를 화해 모드로 바꿔놓지 못하면은 11월 말부터는 뭐 장거리 로켓, ICBM이나 또 제4차 핵실험 카드 이걸 뽑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으로 가느냐 현재처럼 유화 정책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체제 재생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북한이 마냥 세게 나올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한 정부의 태도를 좀 보면서 북한도 입장을 좀 정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전단하는 걸 좀 말려주면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좀 세게 말려달라 이런 뜻이지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여백을 남겨주고 끝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 우리 정부로서도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데요. 이렇게 고위급 접촉을 그동안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 이제 사건이 이게 뭐 아주 색다른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남 전략 전술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도발하고 대화를 항상 동시에 들고 나옵니다. 도발과 대화를 동시에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뭐 새로운 게 보이느냐 하는 건 아닌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역시 남북 대화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고위 사민들이 그 아시안 게임에 참석했다 해서 그게 지나치게 바로 북한이 대화로 응할 수 있는 전향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또 판단하는 건 안 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냉정함과 인내 이런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제 그 북한에서 지금 이제 고위급 그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고위급 회담을 놔두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또 지금 북한이나 우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대북 그 전단 보내는 가을이 가장 적깁니다. 여러 가지 조건상. 가을이 왜 적기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바람 풍향이라든가 또 날씨도 맑고 이게 또 풍선을 띄우면은 양도 많지만 굉장히 멀리 갑니다. 가을은 주로. 그러니까 자연의 재해를 좀 적게 받는 거죠. 피해를. 그래서 좀 많이 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매우 가을이.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을은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일터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거기서 삐라를 주워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쪽에서 보낼 적에는 삐라를 그러니까 멀리 날아갈 확률도 높은 반면에 거꾸로 북한 쪽에서는 그것을 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도 체제에 당장 도전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는 인터넷이 발달되고 언론들이 조금씩은 이제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북한 체제를 흔드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북한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이것이 과거는 이렇게 크게 김정인 체제가 이게 확실히 전에는 확실히 굳혀질 때는 대북 전단 살포가 오더라도 크게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그림자 정책을 하고 있고 또 김정은 예. 위원장의 어떤 지도 체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지 뭐 정부에서는 물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한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40일째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예. 앞으로 얼마나 과연 이 그림자 은둔하면서 과연 북한 체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미지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좀 또 이제 하나의 북한이 다목적 이렇게 카드다. 특히 이제 민간 단체의 어떤 그 전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하던데 이제 어제 그 탈북자 단체가 민간 그 전단을 날린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조차도 북한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날려 보냈고 또 이렇게 네. 총격을 오고 가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서 이제 우리 여론도 이게 이제 과연 좀 찬반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그렇죠. 북한도 오늘 이렇게 강경하게 입장을 밝힌 걸 보면 아마 이런 여론을 좀 의식해서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북한이 노리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남남 갈등도 조성이 되고 예. 그래서 이 전단이 갈 경우 북한에 주는 영향력도 크고 이제 허 교수님 쭉 설명 잘해 주셨지만 이 북한 군인들은 가을일만 되면 전부 산에 올라가서 이게 풀 깎습니다. 잡목을 깎아서 그걸 이제 전부 묶어서 쌓아놨다가 겨울 내내 그것을 화목으로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전군 또 전 인민들이 들판과 산으로 올라가니까 가을에 뿌리면 거의 10중 8구 북한 주민들의 손에 그게 다 들어갑니다. 예. 그 전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1달러짜리도 들어있죠. 예. 북한에서 1달러의 가치는 인민군 대대장, 중좌의 한 달 월급보다 실제 장마당에 나가면 가치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2장만 있으면 대대장이 1년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무슨 라이터도 들어있고 USB도 들어있고 양말도 들어있고 아, 그런 실용적인 물품도 같이 네, 띄어서 보내는 건가요? 같이 가니까 이거 하나 주면은 뭐 복권 조그마 하나 당첨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북한 당국으로서는 자기네가 인민들을 보살펴 주지 못하는데 남쪽에서 날아온 전단이 뭐 뭔가 정치적으로도 메시지를 주면서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되니까 북한 인민들이 전 전단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의 통치자들은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게 상당히 그래서 뭐 원점 타격이니 무슨 지휘 세력 타격이니 협박을 많이 했는데 예. 이번에 이제 보여준 것은 결국 북한 군부가 꼭대기에서 자꾸 압박을 가하니까 과잉 충성이 면도 있을 겁니다. 뭔가 타격해서 꼭대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타격했습니다. 이래야지 예. 꼭대기에서 너넨 뭐 하느냐고 막으라는데 왜 못 막느냐 이런 식이 되니까 예. 이번에 그냥 겁도 없이 14.5mm면은 원래 비행기를 쏘는 대공 무기고 거기다 철갑탄을 장진하면은 탱크도 쏘고 예. 함선도 쏘고 뭐 다양한 측면에서 쏘는 이게 무기인데 예. 이걸 막 전진 배치해서 고리가 짧으니까 전진 배치해서 끌고 나와 가지고 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인 지역까지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대북 전단에 대해서 이렇게 총격을 가는 상황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북한 체제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방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단 내용이 지금 김정은 체제 또 김정은의 어머니 고형이 문제 이건 북한 인민들이 거의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는 아까 허 교수님도 말씀했듯이 체제가 좀 탄탄하니까 뭐 날라와도 크게 그걸 흔들지 않았는데 이게 고용에 대한 거, 김정은에 대한 거 가뜩이나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올라앉았는데 그걸 흔드는 사실적인 내용들이 날아 들어가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걸 못 막을 경우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예. 목숨 걸고 막아야 되고 그 역할을 지금 군부가 맡고 나와서 그동안 뭐 연평도에서도 도발하고 여러 지역에서 도발했지만 휴전선에서는 감히 못했습니다. 왜냐? 예. 휴전선에는 남과 북의 군인들이 최종의 부대가 그야말로 방아쇠에 손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의 보복이라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더 무섭게 보복하니까 못하다가 이번엔 겁을 먹고 그래도 그 고사총을 끌고 나와서 예. 쏘긴 쐈는데 예. 북한도 아주 소규모로 쏜 거 보면 우리에 대한 겁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는 보면은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죠.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비록 전단지지만은 대북 전단지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위협적이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위협적이라는 거는 네.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 예.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김정은 지금 위원장이 일단은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모습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또는 우리 그 외교 쪽에서도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잖아요. 뭐 예. 저 쿠데타가 일어났다 또 아니면 뭐
병 중에서 아주 와병에 뭐 깊은 병이 들었다, 통치 불가능하다, 또 뭐 수렴 측정을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예. 여러 가지 나온 상태에서 이 대북 전단지가 넘어가서 북한 주민들을 빠르게 이거를 회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리고 일단 실탄 사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으로 반정을 하는 거죠. 예. 뭐 그게 큰 의미가 없으면은 굳이 실탄 사격을 해서 이렇게까지 긴장을 유도할 필요는 없죠. 예. 또 하나 그게 이제 가장 큰 위협적이고. 그러니까 김정은 그 위원장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이제 이번에 좀 강경하게 대응한 게 맞물려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떻게 시간을 보시나요? 적당히 좀 이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어쨌든 뭐 와병설이를 하더라도 이거를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데 예. 대북 전단지가 북한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그 상황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 몰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되면은 원래 김정은이가 예상했던 충분히 뭐 병이 걸렸다면은 충분히 예. 어떤 건강을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한 후에 나타나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빨리 조기 등장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도 아마 위에서 이것은 분명히 군부에서 지시를 내려서 이건 어쨌든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아마 날짜를 언제 몇 시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상당히 북한 군부도 나름대로 예, 그동안 전략을 경고를 짜는 많이 거죠. 했었죠. 그렇죠. 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뭐 뇌사설, 정신이상설, 뭐 쿠데타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대가 좀 그러니까 발목이 좀 삐었을 뿐이다. 뭐 또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지금 설들이 가장 좀 그래도 지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신빙성이 있다고 말씀이죠. 보십니까? 예. 예, 제가 볼 때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리더십의 시스템에는 뭔가 혼란이 좀 왔습니다. 그러나 리더십의 어떤 인적 자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 즉 김정은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발목이 좀 이제 20대 초반에 농구하다가 부러졌던 게 이번에 도져서 쫄룩거리면 한 2달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술한 건 분명한데 봉화진료소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또 독일의 의사도 그걸 하고 돌아온 사람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리 이상이 있고 근데 그분이 말 중에는 신부전증이 콩팥이 좀 잘못됐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낙 폭음에다가 줄담배를 피웠으니 과체중에 그 문제가 안 생겼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죠. 예. 그러나 10월 9일 날 노동당 창당 그 중앙기념 보고대회는 안 나와도 괜찮지만 공시에 진행되는 태양궁전, 소위 태양궁전의 참배는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는 얼마든지 이동하지 않고 세워놓고 참배하는 모습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것마저 안 내보냈다는 건 이건 진짜 수상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얼굴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얼굴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 카메라를 비출 수 없는 예. 이 사람은 김일성이라는 그 상징적인 인물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기 성형수술에서 지금 김일성 30대와 똑같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뭔가 피부가 함몰되거나 탈색되면은 카메라에 잡으면 북한 인민들이 볼 때, 저기 왜 김일성이가 예. 달라졌느냐.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지 않는가. 예. 이것은 물론 좀 확인이 더 필요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못 나오지, 웬만하면은 태양궁전에는 갖다 세워놓고 사진 찍어도 되는데. 예, 충분히 이제 걸어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발목이 단지 삐었다면은 그곳에는 휠체어로- 나타났을 그렇죠. 텐데. 휠체어라도 태워서 갖다 놓고 사진 찍고 예.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그 태양궁전마저 못 왔다는 것은 예. 결국 이 얼굴에 뭔가 있어서 카메라를 동원시킬 수 없었다. 그런 예. 얘기죠. 얼굴을 이제 내기 위해 내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저는 분석이시네요. 조금 이제 뭐 소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됐습니다만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저는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에 하면은 일단 인대 수술하고 일단 수술한 거는 사실 같아요.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예.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수술을 하다가 합병증으로 이게 전환이 되지 않았나. 합병증이요. 수술하다가 이 여러 가지 지금 그 병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예.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수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좀 여러 가지로 좀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 좀 합병증으로 예. 좀 유발이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 지금 치료 원래 이제 이 정도 발목 수술하면은 전문의들이 소견에 의하면은 적어도 한 3, 4주 정도 되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거의 이제 3, 4주 다 지금 지나가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강산 태양궁전을 못 나왔단 말입니다. 예. 못 나온 것은 휠체어 타고 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지존에 대한 존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거기 간다는 것은 조금 자기들 예.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볼 때는 합병증으로 해서 이것이 오히려 병이 악화돼 갖고 예. 좀 더 굉장히 좀 지연되지 않았냐 회복 기간이. 그래서 예. 지금 못 나타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 뭐 지금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이제 추측이고 설들인 그렇죠, 설들이죠. 것인데요. 근데 네. 이제 북한이 일주일 전만 해도 그 최고 실세 3인방이 남한을 방문하면서 대화 국면이 조성이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또 대북전단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고 정말 이중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북한의 의도가 또 뭐라고 보시고 고위급 접촉이 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상태로 볼 때는 이 북한의 도발 상황으로 볼 때는 고위급을 연기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높다. 아, 북한이 연기시킬 의도다. 그러니까 안 한다 소리는 안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연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10월 말 정도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그 공개 석상에 나타나는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식 그 석상에 나타난 이후에 예. 고위급 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냐. 그런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런 도발적인 행위들을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감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글쎄 우리 정부로서도 뭐 이게 적극적으로 나가고 지금 10월 말에 11월 초는 상당히 그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 빨리 개선해야 이게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지금 뭐 국제사회로부터도 인권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 한국과 남북 관계 개선으로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때 우리가 이걸 잘 끌어당겨서 북한의 대남 의존도를 높여줘야 우리가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지. 이번에마저 멀어져서 4차 핵실험하고 ICBM 쏘아올리면 다시 국제사회에 압박이 가해지면 예. 남북 관계도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많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올해쯤에 고위급 회담은 좀 성숙시키고 예. 내년 초에 정상회담으로까지 간다는 이런 로드맵이 있다면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성의만 보이면 북한도 얼마든지 응해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도 어느 정도 여지는 남겨뒀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허성우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